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바로 이재명을 빗대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한테 덤볐다가 완전히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강아지란 표현도 이재명한테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위친개에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한테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동물한테 몽둥이를 휘둘리지 않고요. 피고인 이재명한테 몽둥이를 휘둘릴 겁니다. 이재명이요. 미국한테 완전히 몽둥이를 크게 맞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지만 여기서도 작은 몽둥이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공동성명 무슨 발표가 있었습니까? 일본 가서도 오히려 모욕을 당했죠. 드럼통만 치다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재명의 드럼통, 드럼만 치다 왔구나. 저러다가 드럼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만 남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분위기도 못 차린 이재명 정부, 거기에 김민석 총리. 김민석 자체도 도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다 반미에다가 자기네 형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 지령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반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도 모르고 부통령 만나러 갔다가 경호도 못 받고 그리고 쿠팡 관련된 거 그리고 소년보 목사와 관련된 거 이거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말대꾸를 해가면서 우리는 쿠팡에 대해서 뭐 반미 감정이 없다는 둥 쿠팡이 잘못해서 그런다는 둥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둥 이런 말대꾸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김민석이 미국에 갔다 온 성과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무슨 성과는 성과냐 15에서 25%로 관세나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코미디 같은 장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두들겨 맞은 몽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민주당이 분위기도 모르고 쿠팡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열고 심지어 이사를 불러가지고 사실상 욕설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쿠팡 사회이사 케빈 워시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압박이 멈췄습니다. 민주당은요. 쿠팡 바로잡기라는 TF까지 만들려다 하다가 미국한테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길래 왜 쿠팡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걸 빌미 삼아서 그렇게 두드려 잡았는지 결국에는 반미 감정을 유발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이요? 오히려 정부가 지금 주민번호 5천만 개 다 화이트 해커한테도 열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청문회를 받아야 되고 이 정부가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쿠팡만 유출했습니까? 신한은행부터 대한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KT, SKT 전부 유출했는데 왜 그 기업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법을 만들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차별합니까? 바로 중국을 보호하고 알리나 테무를 보호하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 쿠팡과 이런 것들을 지금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을 잡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몽둥이를 후려 때린 거죠. 이재명한테 이제 그만 좀 해 이놈아! 이렇게 하고 딱 때린 거 아닌가 하는데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여기에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이 내려올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요. 소년보 목사 드디어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무죄로 나와서 석방이 돼야 되고 보석도 돼야 되는데 끝까지 6개월을 채우고 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때렸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미국의 압박입니다. JD 부통령이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이 종교와 정치와 종교 이거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것을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당한 부정선거 지금 우리는 뭐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그냥 파르르 떨어가지고 이것은 극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야 전부가 조종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파 논란. 총선 때 윤석열 정부가 물가가 올랐다면서 대파 논란 880원 대파 두들고 막 가가지고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대파 값이 2,000원이 넘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죠? 게다가 의사 증원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윤석열 정부가 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잠잠하죠? 모든 것이 이렇게 좌파 언론과 이 좌파 카르텔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도요. 분명히 선관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부실선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투표지가 어떻게 빳빳할 수가 있느냐. 투표지 다 접어서 넣는데 어떻게 빳빳하느냐.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설명하지도 않고 선관위는 심지어 이거 사전투표 때 여기다가 날이 나는 거 도장 찍는 거 도장 찍어서 주라니까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수개표 하십시오. 수개표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를 없애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그냥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알바를 받던지 해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있죠. 자, 이 부정선거 논란 미국에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끝내 FBI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와 관련된 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웹이라는 겁니다. 이 A웹 전자개표, 전자투표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투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선거 때 그거 이용 안 합니다. 이상하죠? 민주당은 선관위와 관련돼서 이용 안 합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도 여태까지 당의 이 경선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반영 안 했습니다. 겨우겨우 조금 20% 10% 조금 반영할 뿐입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다가 당내 선거를 맡기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관위를 100% 믿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런 점에서 선관위에 대한 분명한 날카로운 그런 지적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신뢰 문제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분명히 가져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금 뭔가 선거는 잘못된 거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쿠팡과 그리고 종교 탄압 그리고 선거의 문제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이 쿠팡과 관련해서 중국 사람이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죠?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선거도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혐오 사상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재명은 지금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다. 중국은 절대로 이재명 안 도와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국외적으로 이렇게 무리수로서 따다당 맞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어떻게 맞고 있느냐. 김민석과 정청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략인에 만회하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이 정청래가 먼저 선수치고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쪽 당에 뭐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 사이에서의 당권 싸움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권력의 누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레임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누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 때 누가 있었죠? 바로 한동훈이 있었죠.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정말 정치적 자식 아닙니까? 자식인데 자식이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살모사죠. 최근에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니까요. 제주도와 어디에서 살모사가 나왔다 이러는데 살모사를 왜 거기서 찾습니까? 살모사 지금 타워팰리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한동훈이 살모사 아닙니까? 자, 이런 살모사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됐죠. 우리는 탄핵에서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죠. 탄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정권은 바로 상대 정권이 되고 상대 정권이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 위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이 대통령 선거랑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해서 탄핵 반대의 여론이 그렇게 높아졌던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죠. 어쨌거나 이렇게 가버렸는데 자 민주당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머리 뚜껑이 아니라 민주당을 열어본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한동훈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동훈이 바로 누굽니까? 정청래죠. 정청래와 김어준이 이제 이재명은 끝난 권력.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겠다면서 정청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과의 이 당대표 다툼인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당, 민주당의 서울시당이라든지 경기도지당이라든지 이런 시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친명이라는 겁니다. 친명.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심을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머리를 쓴 게 뭐냐? 바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 가지고 이 지선에서 바로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친문 쪽으로 해가지고 넣으려는 작전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 자, 이러니까 친명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친명의 국무위원, 이건 안 된다. 미략이다. 타격을 입히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조급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는 친명으로 간다. 친이 부대가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싸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배신했던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볶아야 되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라 하면서 더 합당서를 밀어주고 그런 다음에 정청래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게 만들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도돌이표. 자 다시 민주당이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서 이재명의 정권이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 이재명 벌써 미국에서도 몽둥이 크게 맞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이 또 이 호남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호남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 작년이죠. 2024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이 참사, 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죠? 이태원 갖고 몇 년을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죠? 세월호 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고는 사고대로 해주면 되는구나. 왜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요. 이 국정조사 특위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도 안 했어요. 심지어 1년 1주기 때도 그냥 뭐 눈물을 닦아주네 어쩌네 하고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특별법을 만들자 그리고 그 유가족이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눈물을 쏟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참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걸 보면 무안공항 참사는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특위 회의 날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오지도 않았고요. 국토부 장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을 전남 경찰청이 수사했는데 전남 경찰서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 안 하겠죠.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콘크리트 둔턱 때문에 비행기가 잘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은 거 아닙니까? 이 둔턱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보니까 애초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때 임명된 공사 사장이 여기다 둔턱 만들자 개조하자 해가지고 콘크리트 다 갖다 놓으면 누가 돈 법니까? 그리고 그 설계한 사람 그리고 거기 시공한 사람 누가 돈 법니까? 그래서 무안공항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문재인 때 임명됐던 그 공항 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써 지금 마지막에 된 거 아닙니까? 왜 죽었습니까? 이유를 밝히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무안공항 그것 둔턱 모두 기준이 미충족되어 있었고 국토부는 이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요. 심지어 이 무안공항 둔턱 위험의 경고를 받고서도 국토부는 철거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국토부는 무안공항 둔턱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이 제주항공과 그리고 조종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당연히 여기에 둔턱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착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조사는 지금 국토부에서 책임질 만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 면체를 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저희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유가족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고 전라도 호남 유족들은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호남 기반이라면서요. 저는 그냥 전라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서해 공무원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도 사람이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안공항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무안공항에 대해서 제주공항의 참사다. 제주항공의 참사다. 제주항공. 그래서 제주항공의 그 비행기 티켓팅 하던 게 쭉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주항공이 사고 났다고 하면서 제주항공 잘못으로 돌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안공항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에서도 알려졌고 심지어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안공항이라고 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이름을 바꾸자. 뭐로 바꾸냐?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자. 지금 파티할 때입니까? 무안공항 참사에 그 유가족들은 지금 밤새 울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이 생활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자. 광주 공항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시작해서 무안군수 뭐 경제부총리 해가지고 전부 육자 협의체를 했는데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자. 지금 장 섰습니까? 장사할 때입니까? 지금 잔치 벌일 때입니까?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김대중 공항이요? 게다가 김대중이 뭡니까? 김대중이 북한에다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김대중을 또 이름을 붙인다고요? 대한민국 어느 공항이 그런 김대중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공항을 만든단 말입니까? 공항에서요 이름을 붙인 공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딴 공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공항을 하자?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죽음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짓이죠. 게다가 이해찬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해찬, 노무현, 박원순 전부 죽음으로써 끝났는데 이해찬이 무슨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갑니까? 가서 무슨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노무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노무현 신화 만들고 있는데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뒤로 내가 했다. 내가 받았다. 이러는 겁니까? 게다가 박원순은 어떻습니까? 무릎에 뽀뽀해놓고는 이제 와서 죽었으니까 다 괜찮다. 민주화 성지로 장래 이전하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건 이것만이 아니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니까 허탈하죠. 다 뭐 아파트 갖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식마저도 미국 주식 사지 말라면서요. 국민연금, 미국 주식, 국외 주식 사는 거 비중 1.5% 줄이고 국내 주식 0.5% 10조 올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미국 주식, 테슬라 주식, 그리고 대만 주식, AT&T 해가지고 미국 주식, 뭐 애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미국 주식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요. 고환율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를 압박해온 장본인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고 보니까 미국 주식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하면 중소기업 어떻게든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테슬라, 애플, 팔런티어. 장난합니까 지금? 그리고 법무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부 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이재명 본인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서학개미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한 주를 산 게 아니라 0.5주 이렇게 점 단위 주식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매일 주식을 샀다는 거죠. 주식을 어떻게든 야금야금 모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식 거래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기조와 반대로 할 것이다. 이재명이 다주택자 안 낸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선택하십니까? 자리를 선택합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남잖아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 이중성의 이재명은 분명히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이 또 추악한 짓을 뭐 했느냐. 김어준 차남인 인태연이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사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 뭐 연봉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은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최저임금 인상 찬성운동,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과는 전혀 맞지가 않은 그런 사람인데 5조 예산을 집행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보훈 인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런 보훈 인사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문성이 없다면서 달려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달려들고, 언론에서 달려들고, 언론에서 지금 이거 문제 삼습니까? 김어준 천안 문제 삼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게다가요, 이재명의 이중성,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됐던 사람 전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에 김성식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요,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정거래 분야 소송만 맡아왔을 뿐 금융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맡았죠. 그리고 이 변호인단 출신에 대해서 일부는 벌써 총선에서 공천자리 줬고 또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다 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조용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출신들 다 갖다 쓴다. 검찰 독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이재명이 변호인 임명했습니까? 변호사 독재냐? 이재명 독재냐? 이재명 동기 독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언론이 조용합니다. 이래서 조중동 절독해야죠. 조중동 조선일보가 지금 학을 떼고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 제명한다고 지금 무너집니까? 국민의힘 무너집니까? 좌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좌파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좌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은 끝났다. 장동혁 대표는 100만 대군을 얻어서 간다. 당원을 흡수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가는 거고 한동훈은 끊어졌다. 그런 살모사를 키운 사람 한 조선일보 지금 뭐 머리가 아프겠죠. 이거 뭐냐. 우리가 보수를 계속 갖고 놀았는데 이제 보수가 안 갖고 놀아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정말 풀뿌리 땅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적토마처럼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밟을 수 있다. 이재명은 몽둥이로 맞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주말이라서 좀 말이 거칠게 나왔는데요. 제 고운 입에서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니까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다시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정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국민들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